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정팀입니다. 요즘에 제 영상이 조금 굉장히 많이 루즈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내 영상을 내가 다 안 봐. 자꾸 스킵하게 돼. 이렇게 누르면 스킵이 되잖아요. 보통 모바일로는 10초 10초 이렇게 내 영상을 내가 스킵을 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거를 많이 느껴서 초심을 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는 영상들을 앞으로는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 레벨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자식의 레이저 레벨기예요.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구하는 이런 추방식의 레이저 레벨기가 아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평 수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얘기예요. 제가 전자식은 처음 리뷰하죠. 왜냐면 전자식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솔로에서 나오는 소울 레이저 그린 모델과 레드 모델인데요. 그린 모델의 모델명 LS-448G, 레드 모델명 LS-442R. 레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 하지 않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초반입니다.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 중에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해요. 자,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전자식과 추방식, 모터식과 기계식 같은 말이거든요. 추방식과 전자식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어떤 레이저 레벨기가 좋나요? 이거 좋아요? 아니면 이거 좋아요? 이 회사 좋아요? 저 회사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한 원리 하나만 이해하면 가성비 좋은 레이저 레벨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플러스 되는 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드랍 테스트 같은 거죠. 디월트 같은 경우에가 2m 드랍 테스트, 보쉬 같은 경우에가 뭐 1m 드랍 테스트 이렇게 통과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중요한 거, 이 빛에 관련된 다이오드인데요. 보통 산요 다이오드, 오스람 다이오드, 샤프 LD 다이오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써요. 산요를 쓰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에, 금액 절감 때문이고요. 오스람과 샤프 LD, 이거에 관해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우리 같은 그린 레이저라도 밝은 게 있고 조금 어두운 게 있죠. 이게 밝고 어둡다로 조금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눈부심과 안부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보통 호불호가 갈리냐면 건설 쪽에서 갈려요. 건설은 레이저 레벨기가 막 군데군데 있거든요. 이 팀, 저 팀, 요 팀, 그 팀 사용을 다 하니까 막 한 현장에, 한 공간에 막 레이저 레벨기가 막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막 레드 레이저랑 그린 레이저 구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자, 밝기라 그랬죠? 너무 밝으면 그렇게 많은 레이저 레벨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부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는 보통 조금 어두운 그런 제품을 선호를 하고요. 내가 혼자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조금 밝은 현장이다. 그러면 밝은 조금 형광색 비스무리한 그런 그린 레이저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조금 빛이 어두운 게, 이 어둡다는 게 그 형광빛이 조금 덜한 게 오스람이고요. 형광빛이 조금 더한 게 샤프 L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첫 번째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뭐 크게 정답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방식과 전자식인데요. 이 추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추에다가 실을 달아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수직을 잡죠. 이유는 이제 저는 문과라서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못 하는데, 잡잖아요. 그렇죠? 지구 중심과 맞아 떨어지죠, 결국에는. 근데 추방식의 레이저 레벨기는 여기서 아래쪽에 자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흔들흔들하고 있죠. 근데 흔들흔들하는 게 가만히 두고 있으면 빨리 안 잡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자석이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요렇게 있죠. 요렇게 흔들리고 있다가 자석이 다가오면 요런 식으로 빨리 잡힙니다. 그 중심축이 빨리 잡히는 얘기예요.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추방식입니다. 여기서 얘를 어떻게 잘 잡고 있냐, 얘를 얼마나 잘 안 틀어지게 잘 잡고 있냐와 요 거리로 얼마나 빨리 잡냐가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추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죠. 잡아주는 부분과 자석의 거리, 뭐 자석의 뭐 조음, 그리고 뭐 이제 그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다이오드를 뭘 쓰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 금액대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틀을 뭐를 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 10만원 미만대의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취향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될 거예요. 사실 물 뿌리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레이저 레벨기는 밖에서는 못 써요. 실내에서 써야 되는데 실내에서 막 물을 맞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방진 방수 등급도 뭐 IP44, IP45 이럴 거예요. 생활 방수 수준. 털면 쓸 수 있는 그런 수준. 자, 그리고 전자식은 모터 방식이라고 불러요. 전자기포에서 이제 수평 수직을 잡고 밑에서 모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추방식은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식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추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10m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2mm, 3mm 이런데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10mm 이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1mm의 오차율을 보통 보입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결정이 되는 거는 잡아주는 시간. 보통 전자식이 8초에서 10초쯤 걸리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제품의 이유는 저렴한 금액과 그 잡히는 시간, 그리고 한 가지 더의 특이성 때문이에요. 이러면 조금 더 밝은 공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오늘 분명히 영상 짧게 찍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레드 레벨이고요. 그린 레벨입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레드. 본체고요. 우주선 타입입니다. 보통 전자식 같은 경우에가 안에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방식의 우주선보다는 크기가 조금 커요. 그리고 조금 무겁고요. 요거는 충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충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충전선은 아니고 유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경. 요거를 끼면은 뭐 눈부심을 방지해준다 그런 게 아니고 레이저 레벨기를 좀 잘 볼 수가 있죠. 빛이 조금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는 편이 맞을 거예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서는 뭐 이거나 저거나 다 잘 보이지 뭐. 여분의 충전 건전지 설명서. 레이저 레벨기는 설명서가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수직 수평을 잡는 그건데 크게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걸고 다닐 수 있는 요 끈. 레이저 레벨기는 케이스가 중요하죠. 안쪽엔 전부 다 스펀지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사용 설명서입니다. 화면 정지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동 보정 범위가 4도, 작업 범위는 직경 20m, 20m까지 밝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광기를 사용할 시에 70m까지 볼 수가 있고요. 방진 방수 등급은 IP54.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레이저 레벨기에서. 수직 정확도는 9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전자식의 특징이죠. 이 1도 같은 경우에는. 작업 온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너스 20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겨울철에 다이오드 터져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영하 2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네요. 굉장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연속 사용 시간은 6시간. 레드 레이저 레벨기 기준 6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7시간 충전 시간이고요. 뭐 중량은 뭐 1.17kg고 뭐 제품 크기는 뭐 110, 200인데 그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제품 4V4H입니다. 수직이 4개. 보통 하나죠. 근데 수평도 4개예요. 그 말은 뭐냐? 요렇게 작동을 시켰죠. 그럼 이게 잉 소리 나는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직 수평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불이 들어와 있죠. 요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4V4H를 쓰면 센터에 놔두고 위에 십자면 꼭지점을 딱 찍었잖아요. 360도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수직 4개, 수평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근데 이게 바닥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빨리빨리 작업을 할 때는 이 수평면에 오차율이 발생을 해요. 근데 얘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전자식이라서 오차율이 적고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품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제품 설명은 여기서 끝! 요거를 설명드려야 되죠. 이거는 뭐 똑같아요. 건전지 충전기고요. 요렇게 AA 건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냥 충전기기입니다. 220V짜리. 근데 얘가 중요해요. 우리가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 충전 못하고 가면 현장에서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전지를 넣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자식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는 2400mAh 이상의 배터리를 쓰셔야지 고장률이 적고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느 레이저 레벨기든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는 꼭 숙지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충전을 못했죠?
건전지가 없죠. 그럼 보통 레이저 레벨기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요렇게 돌려보게 되면 어딨냐? 여기, 저기, 여기 있네. 요렇게 안에 요 구멍이 있죠. 요렇게 연결해서 콘센트에 꽂으면 유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배터리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고정 빡 해놓고 오래 써야 되면 요렇게 유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린 레이저 레벨기.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이 30만원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조금 더 크죠. 사용법은 레드와 똑같고요. 구성품도 거의 동일합니다. 요렇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8개를 넣어줘요. 4개는 쓰다가 4개는 충전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고급형이라고 4개를 더 넣어주나봐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좋아요. 마이크로 핀 변환 잭을 넣어줍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요 기기에도 구멍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구멍에 꽂아서 내 충전기로 내 핸드폰, 물론 요즘에 마이크로 핀 타입을 쓰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집에 남아도는 마이크로 핀 충전기를 꽂아서 유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레드와 차이가 없습니다. 구성품 요거도 있었고 선도 이렇게 있죠. 스펙 값도 차이가 나질 않아요. 대신에 이 제품은 샤프 LD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 형광빛이 밝은 다이오드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그 2개 중에 한 가지. 뭐 그것도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 30만원 초반대에 전자식에 수평 수직을 잡는 시간이 5초 미만입니다. 보통 아까 제가 8초에서 10초 사이쯤이라 그랬죠. 근데 이 제품은 5초 미만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도 현장에서 쓸 때 와닿지 않아요. 누가 계속 옮깁니까? 근데 이때 능력치를 발휘하죠. 자, 제품을 켜보기 전에, 제품을 켰을 때 추방식과 전자식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전자식이에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방식이 못하는 걸 전자식은 할 수 있는데 전자식이 할 수 있는 거는 추방식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진동입니다. 흔들림이에요. 아까 자동 보정이 플러스 마이너스 4도라고 했잖아요. 4도 미만에서는 얘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터가 수직 수평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도가 넘어가면 틀렸죠. 그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아요. 이거를 가시성 있게 깔끔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다시 기계를 요렇게 켰죠. 자, 요렇게 요게 센터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진동을 줘볼게요. 버티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막 쿵쾅 이런 진동을 버티지는 못하는데 아파트 현장 5층 이상의 고층은 흔들림이나 진동이 많아요. 그리고 뭐 어디선가 뭐 깨고 있거나 뭐 흔들고 있으면 추방식의 레이저 레벨기는 못 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추방식의 레이저 레벨기죠. 제가 그때 집어 던졌던 튼튼한 거 얘만 멀쩡했었죠. 자, 이제 위에 센터가 전자식이고요. 아래 센터가 추방식입니다. 요거는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추방식은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추방식은 진짜 쌩짱이 납니다. 걔 가지고 뭐 잡고 있어야 되는데 쿵쿵쿵쿵 하고 있으면 열받아요. 기본적인 전자식의 장점이에요. 이 제품만이 아닌.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제품의 특징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잡아주는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센 진동이 갑자기 왔더라도 이 한국인의 특성, 조금만 더 빨리 이 제품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점이 8개예요 아래쪽에 요렇게 점이 나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이나 여기 제 손 있는 거 여기 요 아래 점점 요 점을 포함하지 않은 점이 8개입니다 그게 뭐냐, 레이저 레벨기에 점이 왜 있냐면 먹줄 튕길 때 쓰거든요. 먹줄은 어쩔 수 없이 튕겨야 돼요. 이 레이저 레벨기가 있다고 먹줄 안 튕기는 게 아니거든요. 먹줄 가이드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밝은 현장에서는 이 먹줄을 튀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때 점을 활용하는데 보통은 뭐 수직하나 수평하나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돌려가면서 찍거나 뭐 수직의 점만 하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이랑 수직 만나는 그 꼭지점 찍고 위에 점 찍고 이렇게 활용을 해라,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얘는 수직 수평이 4개씩이잖아요. 다 찍혀 있어요. 수직에 4개 다 찍어 놓고 수평에 4개 다 찍어 놨어요. 수평은 수직과 만나는 꼭지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점이 하나,
수직 위에 저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수평을 잡는다. 그럼 수평점, 다음 수평점에 쫙 잡아가지고 목줄을 딱 튕기면 되고요. 수직이다. 그러면 수평 꼭지점 점과 수직점, 수직 위에 있는 점을 기준 잡고 탕 튕기면 돼요. 그러면 수직, 수평이 맞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마다 점이 다 찍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사실 추방식보다 전자식이 고장이 적어요. 왜냐면 추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있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밑에서 자세하게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머리 잡고 있는 여기서. 근데 전자식은 모터가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잔고장이 차라리 적습니다. 근데 레이저 레벨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떨어뜨리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얼마 전에 옥상에서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부러지는 거 보셨죠? 레이저 레벨기는 안 떨어뜨리는 걸로. 자, 오늘은 현재 요즘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진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 이제 영상을 스킵 없이 다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죠?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가 좋은 이유. 이 저렴한데 성능 좋은 레이저 레벨기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레벨기는 뭐 성능이 뭐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저렴한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참고하셔도 가성비 있는 레이저 레벨기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제품은 특정하게 말하면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은 이런저런 장점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 다른 제품들도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레이저 레벨기도 좋긴 하지만 정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추방식과 전자식의 개념이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부터는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간단하게 찍을게요. 병인가 봐 이 말 하는 게